네, 강하게 달려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 어떤 종목으로 또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김인준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시장 안에 제패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함께 또 확인해 보시죠. 자, 하채기 전문가도 기다립니다. 원샷 원키를 말씀 주고 계신데요. 최근에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한 분씩 만나뵐게요. 네, 그럼 오늘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김인준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또 한번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수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어요. 전반적으로 과열 현상을 해소하는 과정 역시 가격 조정보다는 박스권 등락의 기간 조정 형식으로 지금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3,130포인트의 박스권 상단을 다시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보다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내일 옵션 만기일, 내일 장 옵션 만기일에 내일장 후반이나 장 막판 어떤 종가권 지수 이쪽에서 어떤 변동성 여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박스권 등락 과정에서는요. 새로운 주도주보다는 기존 주도주 그러니까 조선이나 방산, 화장품, 금융 특히 금융이 강하게 대반등했죠. 그다음에 지주사 관련주 이런 쪽에서의 어떤 단기 조정을 거쳐서 재반등을 시도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시세가 순환매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소외주 섹터는 하루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부진 이게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주도주의 경우는 단기 조정을 거쳐서 재반등을 하면서 다시 과열권으로 진입되는 종목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러한 기존 주도주들이 조정을 거쳐 대반등하는 과정에서는요. 7월의 월봉, 그러니까 이번 달의 월봉을 기준으로 시가를 회복해주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음봉에서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대반등하는 종목들은요. 다시 되눌릴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가 다시 한번 돌아왔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돌고 있는 순환매 섹터 안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예, 첫 번째는 일단 방산 쪽인데요. 오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관련 언급 이쪽에 대한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좀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방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한국은 부유한 나라니까 자국의 방위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언급했는데 한국이 미국의 주한미군의 어떤 주둔 비용 이쪽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결국 미군 주둔 비용을 인상하기 위한 압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방산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서 자주 국방의 어떤 중요성이 인식되는 부분 이게 방산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지수가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도주에서 다시 조정을 거쳐서 재반등 시도가 나타나는 과정이고 방산주 역시 기존 주도주였기 때문에 같은 논리의 어떤 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등락 사이클을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어떤 하나의 언급이 단기 모멘텀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방산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방산주 안에서 대형주 혹은 중소형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 주실까요? LIG 넥스원인데요. 오늘 LIG 넥스원이 방산 쪽에서는 가장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LIG 넥스원은 최근에 보면은 하나 시스템의 교전 통제 시스템 ECS라고 하는데 이 ECS 시장 진출에 대한 맞불 작전에 나섰죠. ECS의 어떤 개발 노하우를 통해서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종합 솔루션 이쪽에 대한 개발에 나선 건데요. 한화 시스템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찍은 그러한 레이더 이쪽에다가 LIG 넥스원이 본격적으로 같이 뛰어든 거죠. 한편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8월 MSCI 편입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거는
앞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선 주가가 일정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보면은 떨어지면서 만든, 그러니까 이날이 6월 24일에 만든 하락갭이 있어요. 하락갭. 그리고 오늘 만든 상승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갭은 모두 반등과 되눌림을 통해서 향후 메워야 되는 갭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놓고 볼 때 이 상승 갭을 먼저 메우러 올라갈 거냐, 아니면 오늘 만든 하락갭을 메우러 다시 되눌릴 거냐인데, 자, 일단 위에 있는 하락갭을 메우러 올라간다라고 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돌파한 21 이평선, 일단 저점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 21 이평선이 현재 54만 3천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깨지 않고 움직여준다면 위에 하락갭을 먼저 메우는 그러한 대반등이 먼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21 이평선의 지지 여부가 일단 중요한 단기적인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짚어주셨습니다. 21 이평선 지지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섹터 더 꼽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보셨던 섹터는 어딜까요? 예, 바이오 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의약품 수입에 대해서 200%가 넘는 뭐 이러한 200%처럼 이렇게 매우 높은 수준, 그러니까 실제 200%를 부과한다는 게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200%처럼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언급했냐면 제약업체들이 미국 내다가 생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건 관세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유도하려는 거죠.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 1년 반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라고 또 언급했어요. 그러면은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면서 높은 관세를 일단 그 시사한 반면에 최대 1년 반의 유예 기간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당장은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부분일 수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바이오는 첫째로는 하반기에 이제 10개 이상의 이제 항암 학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ADC 등에 대한 어떤 기대 모멘텀 이쪽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2기의 헬스케어 정책의 방향성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셋째는 의약품 관세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쪽에 대해서 또 관심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는데, 이런 세 가지 이슈 하에서 하반기 바이오는 점검을 해 나가봐야 되겠죠. 매매는 일단 기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압축 선별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제약주 전반적인 섹터의 어떤 매매보다는 종목 압축 선별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관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온 바이오 쪽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선별적인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리가켄바이오인데요. 리가켄바이오는 미국의 존슨앤존슨하고요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죠.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 경쟁력인데요. ADC 쪽인데요. 이쪽 경쟁력에 대해서 일단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상의 리가켄바이오 ADC는요. ADC 이게 LCB84 이건데 임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2억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 규모의 기술료 유입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LCB84는 2023년 12월에요. 존슨앤존슨에다가 기술을 이전한 물질이에요. 계약 규모가 최대 2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유방암이나 폐암, 위암, 대장암, 난수암 같은 다양한 고형암을 표적으로 하고 있죠. 존슨앤존슨하고 리가켄바이오가 다양한 암 종류를 대상으로 해서 LCB84의 글로벌 임상 정기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의 임상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이후에 추가 임상은 존슨앤존슨이 단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2억 달러의 마일스톤을 리가켄바이오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주가 상승으로 주가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먼저 바이오 종목 중에서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 단기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일 이평선 위에서는 여전히 기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12만 5천 원입니다. 12만 5천 원. 오늘 고점에서 저항이 됐는데 12만 5천 원 위로 일단 돌파한 차. 그러니까 저점으로 돌파해서 지지 전환되는 모습이 일단 만들어져야 추가로 상승하기 수월한 패턴이 된다. 이런 부분을 같이 위아래로 염두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원에서 리가켄 바이오 짚어주셨습니다. 호재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12만 5천 원을 돌파하고 지지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A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주셨던 종목이죠. KB금융입니다. 오늘도 증권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 가운데 저희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겠죠? 오늘 증권주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은행주는 조금 매물 소화가 좀 있어요. 오늘 보면은 어제 아무래도 은행주들이 고점을 경신하면서 좀 슈팅, 오버 흐름을 좀 보인 측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이런 부분에 따른 매물사를 좀 거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 기관의 그 쌍끌이 매수가 나타난 이후에 오늘은 일부 차익 매물로 좀 눌려 있는데 어제 제가 사실은 매수가를 조금 아래로 잡았다가 제가 방송할 땐 좀 위로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만큼 지금 다시 되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약간 어제 오버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구조에 큰 변화만 없다면 주가의 기존 변화는 뭐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물론 뭐 재매수 여부도 관건일 수는 있겠지만요. 추세적으로 보면은 20일 이평선이 일단 지지선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제의 음봉 있죠. 양봉 있죠. 장대 양봉. 이 양봉의 저점입니다. 11만 3,700원입니다. 여기가 일단 1차적으로 지지선의 역할을 먼저 해줘야 돼요. 따라서 11만 3,700원 어제 저점 그리고 20일 이평선 이쪽을 각각 1차, 2차 지지선으로 설정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쪽을 하향한다라고 하면 물량을 일단 분할로 좀 줄여줄 필요는 있겠지만은 지지가 된다면은 보유는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KB금융은 12만 3,700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또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LS 일렉트릭 주셨습니다. 지금 전선 그리고 전력 쪽이 살짝 주춤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주셨던 이유 어떤 걸까요? 네, LS 일렉트릭은 이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일단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단기 조정을 좀 보였죠. 이 상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좀 보고자 하는 건데요. 올 2분기 연결 실적에 대한 상태는 다소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실적의 방향성은 상저하고 그리고 내년도 쪽으로의 계속 기대감을 갖는 성장성 지속의 어떤 패턴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미국 현지법인 LS 일렉트릭 아메리카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1,38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어요. 이번 계약은요, 미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전력 시스템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한 미국 현지 법인에다가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미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기존의 배전 중심 미국 사업 포트폴리오가 초고압 변압기 분야까지 확대됐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외에도 미국 중심의 AI 데이터 센터 향해 전력기기 수주 경쟁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하고요.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요. 최근에는 전력 및 액체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버티브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죠. 주가가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일단 단기 조정을 거쳤는데요. 우상향의 60일 이평선하고 접근할수록 일단 조금 저가 분할 매수로 좀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매수하시기보다는 현 위치에선 27만 원 전후에서 일단 1차 매수 정도 좀 해주시고요. 이외에는 25만 원과 27만 원 이 범위권에서 추가 분할 매수하는 조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하향시로 체크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LS 일렉트릭 받아봤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LS 일렉트릭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력망 교체 사이클이 돌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점유율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LS 일렉트릭입니다. 과연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매수가는 27만 원 전후, 그리고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 2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김인준 전문가님과 조금 더 친밀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찰칵 찍어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가격 전략 더 상세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채기 전문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또 강합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연 고점을 새롭게 써낸 자리인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이제 수급을 좀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양쪽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외국인 쪽에서의 한 5천억 정도, 그다음 기관 쪽에서 한 1천억 정도 이상의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만 지금 한 6천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중소형주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형주가 1.83, 그다음에 소형주가 1.85 나오고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0.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대비해서 중성주가 좀 강하다 보니까는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좀 보면은 중소형주 쪽에서의 조금 더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연고점에서 이제 돌파는 하긴 했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두리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지만은 또 이제 내일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국내 시장이든 그다음에 미국 쪽이든 어떤 호재성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호재성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강하게 치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에는 조금 한 발 좀 물러서서 적극적이고 소극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이렇게 이제 엔파가 옆으로 이제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 여기서 그려졌다가 이렇게 살짝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는 적극적인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좀 분할로서 시간을 좀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도 6월 25일에 이제 가격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가두리권에 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가 좀 나온다고 하면 확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국내적으로든 미국 시장에서든 그런 호재성이 좀 없기 때문에 좀 가두리 장세에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추세는 제가 3월달부터 말씀드렸지만 꺾이지는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상승세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시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제외하고 급등한 종목들은 추정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또 한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신고가를 코스피는 새롭게 써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는 적극적일 필요 없다 말씀 주셨습니다. 추세가 꺾였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소극적으로 지금 자리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코멘트 주셨는데, 자, 오늘장 안에서는 전문가님 어떤 섹터 바라보셨을까요? 네, 지주사하고 금융주를 오늘장 섹터로서 이제 뽑았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국회가 이제 감사위원회 이제 선임 시에 이제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이제 의결권을 이제 3%로 제한하는 내용을 한번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죠. 근데 이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민생수석 부대표가 발의안을 낼 예정으로서 스톡옵션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사주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리고 김남근 민생수석 부대표는 이제 자사주에 있어서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임직원의 이제 보상 등 일부를 외를 이제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모두 속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이제 자사주를 이제 많이 가진 기업은 법안에 이제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분하면 될 것으로 되고요. 최근에 선법 개정안이 이제 여야 합의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또 다음 단계로서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 관련해서 세금 부담이 줄면서 대주주가 배당을 할 인센티브가 높아져가지고 국내 기업들의 배당 소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좀 흘러가 있던 자금들이 상당량의 주식으로 유입되면서 증시가 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번 같은 소식에서 오늘 뭐 대웅이라든가 샘표, 아이디스 홀딩스, 풍성홀딩스, 노루홀딩스 등 지주사, 그다음에 도국증권, 한상인증권 등 또 증권주들, 하나생명, 미래에셋생명, 후보제 등 생명보험 등 금융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섹터 지주사 금융 말씀 주셨고요. 제가 이 안에서의 종목도 받아볼게요. 네, 요 안에서는 이제 샘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샘표 같은 경우는 1946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해방 이후에 바로 이제 창립됐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 식품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전통 장류를 이제 비롯해서 다양한 가공식품, 그다음에 조미식품, 소스류 등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지주사 샘표와 식품 제조회사 샘표 식품이 일조 분할하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주사 이제 샘표 같은 경우는 지분법 이익, 그다음에 브랜드 사용료, 배당 수익, 부동산 임대 수익 등 다양한 수익원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 샘표 식품 등의 실적이 지주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매년 매출의 4에서 5%를 R&D에 투자하면서 발효 기술 등 식품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3천여 개 종의 미생물을 활용해서 70여 개의 특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또 배당금을 주당 이제 200원으로 정결하면서 이익 ingM이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 제천에 제2산업단지에 대규모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게 2028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생산 설비 증설에서 미래 성장 동력도 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샘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곡물 가격이 좀 상승할 때 그때 잠깐 좀 상승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때 이제 상승했었고 또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세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가 강력한 지지가 좀 물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단의 지지가 상당히 튼튼하다,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 7월 1일에도 급등이 나왔던 그 흐름을 좀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끌고 가는 것보다는 트레이닝 관점에서 대응하셨다가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샘표 종목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AS 가볼 텐데요. 제로투세븐이요. 저출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셨던 종목 지금 자리 전략 업데이트 해볼게요. 네, 제가 이게 이제 정부의 인구 TF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정부의 이제 출산 이제 정책 수혜가 되겠다라고 했었죠. 이 회사가 이제 유아용 이제 스킨케어 이제 브랜드 공중 비책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분유 쪽에서의 캔 뚜껑 포장 사업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좀 반드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주가는 크게 뭐 밀리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매수가는 4,900원에서 4,800원을 말씀드렸었고 목표가는 이제 8,000원 이야기했고 또 손절가는 4,500원 이야기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략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그 전략 유지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체기 전문가의 승부주 열어볼게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대동스틸입니다. 오늘은 철강 관련주들이 쉬고 있습니다만 어제장에서 날아올랐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양철강 등 철강 관련해서 철강 종목들이 쉬어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넥스도 어제 상승 대비해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이제 제가 이제 대동스텔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73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철강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업력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포스코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열연 박판이라든가 후판, 모닝 강판, 형광 등 다양한 철강판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에칼 천연가스 프로젝트죠. 이 알래스카의 그 북부 노스 슬로프 지역에 대규모 천연가스 전내에서 가스를 채굴 합니다. 그래서 약 한 1,3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알래스카 남부 니키스키 항구까지 이송한 뒤에 LNG로 에카에서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초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여기 이제 LNG를 사용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총 사업비를 좀 보면은 약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4조 원 정도 추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 이제 최종 투자 결정을 좀 마치고 내년부터 건설이 시작해서 2031년부터 본격적인 LNG 수출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항부 통상본부장이 지난달 22일이었죠. 미국 방문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에서 알래스카 에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했다라고 하면서 향후 좀 신중하게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수혜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2일에 이제 중국의 중앙재경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철강업계 감산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 감사는 국내 철강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저가 철강제 유입이 줄어들면서 국내 철강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철강 쪽들이 요즘 이제 조선주들이 잘 가고 있는 그런 상이잖아요. 또 조선 쪽에서도 이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선주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또 철강주가 거기에 맞춰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철강 쪽도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수급적으로 좀 매집이 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동스텔 같은 경우는 남북 간의 관계 쪽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쪽으로의 이제 우리 이제 단체 쪽에서 이제 불온 선전물을 이제 배포하는 풍선에 달아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중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하고에도 대화가 있었던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북 간의 관련으로서도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의 좀 흐름을 보면은 한 번씩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항에 또 빠르게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한번 이제 주가를 좀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하단이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은 아주 제한적으로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상방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또 조정이 나오고 또 단기간에 또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120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좀 막고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6월 30일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10% 넘게 장중에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걸 깨지를 않고 또 어제도 상승세 나왔던 그런 부분, 오늘의 또 흐름도 봐도 하락하고 있지만은 크게 좀 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은 4,300원에서 4,200원 잡고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3,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주 대동스틸 받았습니다.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900원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두 종목 LS 일렉트릭과 대동스틸 받아봤습니다. 두 종목이 섹터나 모멘텀은 다르지만 이 시장에 관심을 재차 받았던 적이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향방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주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